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기를 바랬는데요. 안타깝게 검찰이 기소를 하고 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가수 김호중님 소식입니다. 갈수록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김호중 씨가 음주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았다라면은 특별법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김호중 씨 특별법까지 나오고 좀 여론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뉴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속 기소 김호중 법의 심판만 남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김호중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18일 김호중은 구속 기소가 되었다.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검찰이 공개한 보도자를 들여다보면 김호중은 혐의를 입증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이진우 유튜버가 방송을 했는데요. 대부분 틀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소식통을 통해서 서울구치소 안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김호중 씨도 어제 이 뉴스가 전해지기 전까지는요. 19일 날 불구속으로 나오는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팬들도 각 지역장이 19일 날 꼭 나온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부 기자들도 기사를 잘 살펴보면요. 열흘만 더 추가로 구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사할 게 많다며 김호중의 구속기간까지 연장했던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음주뺑소니만 보지 않고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가수 김호중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대표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방해를 한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통 매니저나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자리를 바꾸는 거는 단순한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인 이상이 돼버리면요. 조직적인 범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된 겁니다. 또한 김호중 씨를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업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며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김호중 씨가 음주 후에 맥주 4캔을 먹었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뭘로 봤냐면요. 사법방해 그리고 앞에 조직적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왜냐면은 불구속된 매니저와 22살 대리자수를 거부한 매니저와에 보면은요. 김호중 씨와 그리고 이광득 본부장 매니저 그리고 22살 매니저 총 5명입니다. 물론 22살 매니저는 빠지기 때문에 총 4명이 여기에 연루된 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계획 역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사고 이후 관련자들 행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호중 씨가 여러 명과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자리를 파하고 템프로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대리운전을 통해서 개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를 바깥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택시랑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김호중 씨는 22살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매니저가 우리 김호중 씨를 만났고 그리고 본부장이 SD카드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자수를 했고요. 그리고 SD카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의지와는 달리 경찰이 추구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내용에 빠져있다는 점이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아니면 음주 수치가 나와야 되는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요. 음주를 떼고 더 큰 범죄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선택과 집중에 나선 듯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어차피 음주는 넣어봤자 무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했었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계산 결과로는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놓을 곳 놓고 잡을 것만 찾겠다는 뜻입니다. 한 법률 관계자는 높은 확률로 음주 정황이 있지만 당시에 음주 측정을 못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고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충분히 현재 혐의만으로도 입증 자신감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기소한 듯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주를 왜 넣지 않았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술이나 마약 또는 약물을 하고 운전을 한 건데 김호중 씨는 이미 CCTV의 자료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고요. 그리고 차선을 왔다 갔다 한 게 CCTV에다 남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음주는 빼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시킨 겁니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뺑소니 사건 후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경찰이 연락처를 안 줘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김호중 측은 합의 시점이 중요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의라고 송치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선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제공하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거짓말하면서 공분을 샀고 합의의 골든타임도 놓쳤습니다. 도주 의료가 적은 연예인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된 겁니다. 재판도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됩니다. 일각에선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호중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분명 형은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집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95% 확률입니다. 물론 1% 확률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서도 1%라는 특이사항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국회도 김호중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호중법이 발의된 것입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의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유죄를 얼마 받던 더욱더 중요한 거는요. 국민적인 정서입니다. 만약에 김호중법으로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요. 결론적으로 김호중 씨는 방송에 복귀하는 시간이 좀 더 더디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물론 김호중 씨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국민들로부터의 비난 정서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낸 김호중을 비롯해 사고를 은폐하려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및 본부장도 함께 지난달 24일 구속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소속사와 그리고 우리 서울구치소에 있던 김호중 씨도 불구속 처리가 될 걸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서도 서울구치소 내에서 그러한 정황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이 불구속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서도 굉장히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쉽다라는 말, 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왜 소속사는 이걸 더 크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조남관 변호사는 왜 이거를 자신만만하게 불구속으로 된다라고 믿고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